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수천만 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주고 생명까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딱 6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종아리 근육에 손을 대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밤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적이 있나요? 밤새 푹 잤는데도 피곤하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칼륨을 완전히 잘못 복용하고 계신 수백만 명 중 한 분이실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이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지갑을 텅 비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의사입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응급실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위험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단순한 미네랄 결핍 때문에 심장이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환자들의 85%가 실제로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정확히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단 1mg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 다리를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제 응급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국에서 프리미엄 보충제에 매달 3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조심했는데요. 그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값싸고 흡수되지 않는 형태의 칼륨을 팔아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사기만 하면 그들은 계속 이익을 얻으니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칼륨의 형태가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용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율의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저는 지금 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재앙이 닥친 후 응급실에서 치료하는 환자들이 아니라 애초에 그 재앙을 예방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어떤 보충제보다 더 흡수 가능한 칼륨을 함유한 음식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칼륨을 70% 더 높은 비율로 흡수하는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칼륨 흡수를 막고 있는 5가지 흔한 약물들을 폭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결코 경고하지 않았던 약물들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여기 한국 병원에서 수천 명의 실제 환자들에게 테스트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도 다리에 쥐가 나서 못 올라가던 부산의 68세 김씨 같은 환자들입니다. 끊임없는 피로가 그냥 나이 탓이라고 5년 동안 생각했던 인천의 72세 이씨 같은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 왜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이고
지난 15년 동안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너무 늦게 도착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너무 늦은 이유는 그들이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먹여온 거짓말입니다. 바로 지난달 강남의 아파트에서 68 세박 씨가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딸이 화장실 바닥에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상태로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그분의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성은 3년 동안 매일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몸은 칼륨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잘못된 형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음식들과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은 이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조하는데 몇 푼밖에 들지 않는 가장 싼 형태의 칼륨을 사용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수천 원, 때로는 병당 수만 원에 팝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아리 뒤쪽 근육을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발가락을 펼 때 쥐가 나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흡수 가능한 칼륨을 간절히 원하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새벽 2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야간 경련, 밤새 푹 잔 후에도 느끼는 지속적인 피로, 때때로 느끼지만 무시하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골든타임 경고입니다.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저는 이 패턴이 매주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환자들이 위험한 심장 부정맥으로 계단 한 층도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근육 약화로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질 정도의 혼란과 현기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칼륨 보충제를 복용해 왔다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칼륨 보충제는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형태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흡수율은 30%까지 낮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출하는 돈의 70%가 변기로 직행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물로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식품 업계는 절대 말해주지 않을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칼륨은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비율의 마그네슘이 없으면 여러분의 세포는 칼륨을 흡수하더라도 그것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최적의 비율은 대략 칼륨 2에 마그네슘 1입니다. 하지만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그네슘 수치가 심각하게 낮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칼륨은 그냥 통과해버리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포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흔한 약물들이 칼륨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혈압을 위한 이뇨제, 특정 속쓰림 약물, 심지어 일부 항생제까지. 만약 여러분이 이들 중 어느 것이라도 복용하면서 동시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차라리 돈을 한강에 직접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송파구에 사시는 72세 김 씨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프리미엄 칼륨 보충제에 매달 2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20만 원이요. 그분의 칼륨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정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분의 문제를 무엇이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비싼 보충제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완전히요. 대신 저는 그분에게 월 5만 원 미만의 비용이 드는 재료를 사용한 특정 식품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분의 칼륨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보충제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더 똑똑한 영양 섭취입니다. 이제 모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매일 같이 목격하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설명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허약하고 혼란스럽고 심장 두근거림이 심한 상태로 들어오는데 차트를 확인해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비싼 것들로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산 칼륨 알약을 삼키면 위산이 그것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륨은 혼자서는 혈류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마그네슘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장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돈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 100mg을 섭취할 때마다 같은 30분 시간대에 최소 40mg의 마그네슘이 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흡수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 근무마다 혈액 검사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보충제 회사들은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마그네슘은 제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에게 싼 염화칼륨 알약을 팔고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세포는 절실히 필요한 칼륨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입니다. 그분은 새벽 2시에 양쪽 다리에 심한 근육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병력을 확인했을 때 그분은 6개월 동안 매일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6개월이나요. 하지만 혈중 칼륨 수치는 3.1로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0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혈압 때문에 칼륨을 처방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그네슘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복용 시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음식 조합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가 박 씨를 위해 한 일이 여기 있고 여러분이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알약에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특정 프로토콜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와 생아몬드 15개를 함께 드십시오. 바나나는 약 40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아몬드는 80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완벽한 비율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반드시 공복에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칼륨과 함께 즉시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하면 위가 흡수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소화 효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장벽은 한 번에 그렇게 많이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륨을 먹으면 삼키는 다른 모든 것과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3개월 후 박 씨는 후속 검진을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칼륨 수치는 4.2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근육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쓸모없는 보충제를 중단함으로써 매달 4만 원 이상을 절약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활력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난간을 잡지 않고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혈압약, 특히 ACE 억제제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칼륨 흡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약물은 혈액 내 칼륨을 가두거나 너무 빨리 배출시킵니다. 어떤 종류를 복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약병을 확인해 보십시오. 리시노프릴, 에날라프릴 또는 로사르탄이라고 적혀 있다면 의사의 감독 없이는 절대로 칼륨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가 몇 시간 내에 위험할 정도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지식입니다. 이제 칼륨 보충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돈 낭비가 무엇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피를 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이런 일을 목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칼륨의 형태가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매일 500mg을 복용해도 거의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 보충제 병에 염화칼륨이라고 적혀 있고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염화칼륨은 제조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형태입니다. 그들에게는 몇 푼 안 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장세포는 칼륨이 유기 화합물과 결합되어 있고 특정 운반 단백질이 활성화될 때만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음식 없이 적절한 보조인자 없이 단독으로 복용하면 흡수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지난달 68세 여성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심한 다리 경련, 심계항진, 극심한 피로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칼륨 보충제를 성실하게 복용해왔다고 하셨습니다. 무려 2년입니다. 혈중 수치를 확인했더니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매일 보충제를 복용했는데 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칼륨을 복용하시고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병에 권장된 대로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충제 회사들은 공복에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위장장애 불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흡수율도 최대 70%까지 감소합니다. 박 씨에게 대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3주 만에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첫째, 칼륨을 절대 단독으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장벽의 운반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방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특정 비율의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칼륨 500mg당 최소 2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 두 미네랄은 춤 파트너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는 무용지물입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을 복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때입니다. 소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고 위산 분비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에게는
아침이 아니라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음식을 먹으면 비싼 보충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흡수가 잘 되는 칼륨 900mg이 들어 있습니다. 조리한 시금치 한 컵에는 840mg이 들어 있습니다. 말린 무화과 3개에는 거의 500mg이 들어 있습니다. 아보카도 하나에는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칼륨이 거의 1000mg 들어 있습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륨이 왜 그렇게 우수할까요? 자연이 흡수에 필요한 모든 보조인자를 함께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늦춰 흡수할 시간을 더 줍니다. 천연당분은 운반 단백질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함께 들어있는 비타민은 세포 흡수에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제 위험한 것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에이스 억제제, ARB 또는 칼륨 보존성 이뇨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의사도 모르게 칼륨 보충제까지 복용한다면 불장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약물은 체내에 칼륨을 보유하게 만듭니다. 보충제를 통해 칼륨을 더 추가하면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 씨였는데 응급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칼륨 수치가 7.12였기 때문입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입니다. 6 이상은 즉시 생명을 위협합니다. 근육 경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친구가 말해서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이미 칼륨을 보유하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값싼 염화칼륨 보충제에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이 함유된 칼륨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드십시오. 몸이 감사할 것이고 지갑도 고마워할 겁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매주 응급실에서 보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계항진, 심한 근육 경련, 위험한 혈압급 등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약장을 확인해보면 칼륨 보충제를 완전히 잘못 복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위험할 정도로 잘못됐습니다. 즉시 중단해야 할 4번째 중요한 실수는 마그네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칼륨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지식인데 보충제 회사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전체 사업 모델이 무너질 테니까요. 서울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3세 여성 박 씨를 진료했습니다. 새벽 2시에 흉통과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오셨습니다.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심장마비를 겪는 줄 알고 울고 있었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칼륨 수치는 서류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치명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가 칼륨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바닥에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박 씨는 6개월 동안 칼륨 보충제를 복용해왔습니다. 비싼 것으로요. 매달 2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밀리그램이 소변으로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완전한 낭비였습니다. 낭비보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위험했다는 점입니다.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최적의 비율은 이 정확한 공식입니다. 칼륨 500mg당 최소 2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적어두세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비멍때 200입니다. 이것이 세포가
실제로 칼륨을 흡수하고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황금 비율입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 업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조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 칼륨 알약을 판매합니다. 그들은 효과가 없을 때 여러분이 계속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라벨을 확인하세요.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까? 답이 아니오라면 여러분은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하지만 박 여사와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살린 더 나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세요. 자연이 이미 완벽한 비율을 만들어 놓은 진짜 음식에서 칼륨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세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과 32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조리된 시금치 한 컵에는 840mg의 칼륨과 157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여러분의 몸이 인식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영양소를 전달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다음 조합 중 하나를 드세요. 삶은 계란 2개와 찐 시금치, 그리고 아보카도 반 개, 또는 플레인 요거트 한 그릇에 얇게 썬 바나나 한 개와 생 아몬드 10개를 섞은 것, 또는 구운 고등어 한 조각과 볶은 버섯, 그리고 작은 고구마 한 개. 이러한 조합들은 자연스럽게 500대 200 비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들을 분리된 보충제보다 70% 더 높은 비율로 흡수합니다. 70%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와 취약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음식들을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최적의 흡수를 위해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채소에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을 추가하거나 과일과 함께 견과류 몇 개를 먹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는 환자들은 일주일 안에 근육 경련이 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2주 안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혈압이 안정됩니다.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난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조합으로 먹는 진짜 음식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칼륨 알약에 돈을 버리는 것을 그만두세요.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당장 칼륨 보충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0건이 넘는 전해질 불균형, 응급 사례를 치료하면서 직접 얻은 것이며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저렴한 칼륨 보충제. 여러분의 몸은 그것의 12%만 흡수하고 있습니다. 12%요. 나머지 88%는 소화기를 곧바로 통과하여 변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돈을 버리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의 세포는 여전히 칼륨을 절실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조식품 업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칼륨 보충제는 염화칼륨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제조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삼키면 그것은 위산에 닿아 즉시 너무 빨리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장은 이렇게 빨리 녹는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세포가
그것들을 끌어당길 기회를 갖기도 전에 여러분의 시스템을 통과해버립니다. 하지만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산이 흡수를 파괴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알약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더 많은 가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충전재와 결합제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전재는 실제로 흡수를 더욱 차단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에 양쪽 다리에 심한 근육경련으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녀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칼륨 보충제를 복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2년이요. 제가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녀가 잘못된 형태를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칼륨은 세포에 들어가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을 세포막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칼륨이 자동차 앞유리의 빗물처럼 세포 외부에서 튕겨나갑니다. 최적의 비율은 칼륨 3에 마그네슘 1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충제 병에는 이 중요한 관계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이것이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황금 규칙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아침 공복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음 일어났을 때 위산은 가장 높은 농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산성 환경에 염화칼륨을 쏟아부으면 그것은 너무 격렬하게 빨리 분해되어 여러분의 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완충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30분 후입니다. 왜 특별히 점심일까요? 오후에는 소화 효소가 최고 활동 상태에 있고 아침 식사 후 위산이 정상화되었으며 미네랄 흡수를 위한 천이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흡수율을 43%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칼륨을 완전히 차단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홍차, 칼륨 복용 2시간 이내에 모든 카페인 음료는 흡수를 파괴합니다. 카페인은 신장이 칼륨을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배출하도록 강제하는 이뇨제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매일 이 실수를 봅니다. 고나트륨 가공식품이 두 번째 적입니다. 라면이나 염분 함량이 높은 가공김치를 먹으면 여러분의 몸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펌프는 말 그대로 칼륨과 나트륨을 교환하여 혈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먹는 영양제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칼슘 영양제와 함께 칼륨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칼슘과 칼륨은 장벽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칼슘이 항상 이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최소 4시간은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박 여사님 말씀인데요. 제가 이 3가지 규칙을 알려드린 후 그분의 칼륨 수치가 6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6주간 올바르게 한 것이 2년간 잘못해서 망가뜨린 것을 고쳤습니다. 지금 당장 종아리 근육을 만져보세요. 팽팽하거나 쉽게 경련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륨을 제대로 흡수할 기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부분이 여긴데 영양제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칼륨 영양제와 함께 무엇을 마시느냐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지 아니면 화장실로 곧바로 내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달 여러분의 실제 돈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 영양제를 찬물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거의 40%나 떨어집니다. 찬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는 바로 그 물 말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지속적인 근육 경련, 만성 피로, 심장 두근거림으로 오는데 집에서 약장을 확인해보면 비싼 칼륨 영양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같이 찬물과 함께 먹고 있고 그래서 몸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화기관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찬물은 위벽을 수축시킵니다. 이 수축이 전체 소화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위가 영양제를 분해하고 흡수를 위해 미네랄을 방출하려면 최적의 온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찬 액체로 시스템에 충격을 주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칼륨 영양제가 위장의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게 되고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많은 부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칼륨 영양제를 커피와 함께 마시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커피는 이뇨제입니다. 즉,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한 손으로는 칼륨을 먹고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씨라는 환자를 치료했는데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영양제를 복용했던데도 칼륨 수치가 왜 낮게 유지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칼륨 알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커피를 마시기 전에 90분을 기다리도록 했더니 5주 만에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5주간의 적절한 흡수가 6개월간 낭비한 영양제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낸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칼륨 영양제를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온도는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자연스러운 작동 온도를 유지하고 최대한의 분해와 흡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 식사 중이나 후가 아니라 30분 전에 복용하세요. 위가 가득 찬 식사와 경쟁하지 않고 영양제를 처리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음식 분해와 영양제 처리 사이에 나뉩니다. 음식이 항상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왜냐하면 몸이 에너지를 위한 칼로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부분적으로만 처리되고 여러분이 돈을 낸 것의 30에서 40% 정도만 흡수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면 위가 칼륨 화합물을 분해하고 흡수를 준비할 전용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식사를 하면 칼륨이 이미 소장에 있어서 음식의 영양소와 함께 흡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인 구연산 칼륨을 복용하고 있다면 최적의 흡수를 위해 약간 산성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의식하는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알칼리수와 함께 마시면 실제로 흡수가 감소합니다. 실온에 일반 정수된 물이 완벽합니다. 간단합니다. 저렴합니다.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30분 기다리라고 말해서는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되는 기본 생리학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심장이 제 눈앞에서 멈춰갈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염화칼륨이라면 칼륨 영양제를 버리세요. 지금 당장 라벨을 확인하세요. 염화칼륨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저렴한 형태이고 몸이 30%도 안 되게 흡수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화장실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형태는 구연산 칼륨이나 글루콘산 칼륨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을 따르신다면 대부분은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둘째, 칼륨 흡수의 황금 시간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후 30분 이내입니다. 몸은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칼륨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비율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100mg마다 약 400mg의 칼륨이 필요합니다. 지난 겨울 서울에 있는 제 응급실에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심한 근육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극심한 피로, 6개월 동안 비싼 칼륨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몸이 그 모든 칼륨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보유할 마그네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흡수를 돕습니다. 음식을 통해 두 미네랄의 균형을 맞춘 지 2주 만에 그녀의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간단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1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생아몬드 한 줌과 함께 드세요. 바나나는 42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아몬드는 80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최소 1시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는 이뇨제로서 몸이 칼륨과 마그네슘을 사용하기 전에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 한 가지 실수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망칩니다. 셋째, 만약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매일 칼륨을 잃고 계신 겁니다. 혈압약인 이뇨제, 변비약인 하제, 염증약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이 약들은 칼륨 흡수를 차단하거나 소변을 통한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매주 이런 경우를 봅니다. 노인 환자분들이 약을 정확히 복용하지만 칼륨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한 환자분, 부산에 사시는 73세 이 씨께서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분의 칼륨 수치는 너무 낮아서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은 5년간 이뇨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더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최고의 천연 공급원은 바나나가 아닙니다. 놀라우신가요?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는 9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흰 콩 한 컵에는 1000mg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토마토, 고구마, 아보카도. 이것들은 흡수율 면에서 어떤 영양제도 압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진짜 음식을 알아보고 칼륨의 최대 70%를 흡수합니다. 영양제에서는 기껏해야 30에서 40%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너무 적을 때보다 더 빨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데 고용량 칼륨 영양제를 복용하면 몇 시간 내에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것으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호흡 근육을 포함한 근육이 마비됩니다. 만약 65세 이상이시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3개월마다 혈액 검사 없이는 절대로 칼륨 영양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지금 당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엌으로 가세요.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IP 채소를 드셨나요? 감자는요? 콩은요? 답이 아니오라면 여러분은 결핍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가 알려드린 바나나와 아몬드 루틴으로 시작하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감자나 콩을 한 접시 추가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일주일 안에 근력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2주 안에 활력이 돌아올 겁니다. 댓글에 입력해 주세요. 제 건강을 위해 진짜 음식을 먹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시길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한 분과 이것을 공유하세요.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하루 중 언제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이 궁합니다. 돈을 절약하는 이런 건강 비밀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효과 없는 영양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계신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입니다.